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혜인쌤입니다. 오늘은 1점 투시가 있는 풍경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투시는 아까 영상에서 보고 왔죠? 이렇게 소실점이 하나만 생기는 풍경을 이제 1점 투시를 활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풍경을 해도 되고요. 없으면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이거를 올려줄 테니까 이걸 보고 따라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렇게 사진 한 장인데 자기가 혹시 밖에서 자기가 익숙한 진짜 실제 풍경을 그려보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스케치를 하고 밖에서 스케치를 하고 들어와서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 핸드폰 그림을 보거나 컴퓨터에서 봐도 괜찮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사진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인데 오늘 가져온 종이는 좀 작죠. 선생님이 가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좀 예쁜 풍경을 보면은 가끔 그림을 남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엽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 장을 떼가지고 이렇게 떼서 뒤에 뭐 우표를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려서 우체통에 넣으면 이제 집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면 주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학교를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담임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만약에 학교에 오면 이걸 받으면 되고 만약에 이 미술 수업을 학교 오기 전에 들었으면 자기가 스케치북 한 장 잘라서 그거를 좀 작게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커도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산 엽서는 좀 작은 거여서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 수건은 이제 수채화로 할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도 수채화를 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도 되지만 사인펜보다는 좀 연필형 색연필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될 수 있으면 수채화로 이렇게. 자, 이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종이보다 얘가 훨씬 작지요. 그리고 얘가 좀 가로로 더 길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그려야 되고 일단은 이 종이에다가 사진에다가 좀 분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어디에 소실점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나무를 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을 선생님 좀 위에 그렸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줄 서 있는 이거를 점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따라 그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가 만나죠. 요거를 소실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맞춰서 이 나무들의 높이도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한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스케치할 때 보조선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선을 그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항상 직선으로 서 있겠죠. 나무가 옆으로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있는데 어쨌든 위쪽으로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도 특징을 알 수 있죠. 점점 좁아집니다. 여기도 기둥 하나하나를 직선으로 그어보면 엄청 계속 좁아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뒤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실점의 위치와 이 종이 안에서 위치가 비슷해야 됩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할 때는 연필선 항상 옅게 지울 수 있게.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릴 건데 나무도 기둥의 중심을 하나씩
세워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정도? 점점 좁아진다는 거를 의식하면서. 얘가 나무가 끝까지 있진 않네요. 그다음에 여기 중심. 그다음에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진짜 거의 다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디테일한 것을 해주면 되겠어요. 나무 기둥부터 살짝만 그려줄게, 살짝만. 자, 수채화니까. 그리고 가까울수록 굵게 그려야겠죠? 일단은 땅부터 그려줘야겠다. 그리고 얘가 좀, 얘는 띄어져 있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조선을 지워줘야 그림이 좀 깨끗해 보여요. 자, 그리고 벚꽃에 있는 이 나무들은 어차피 색칠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냥 솜사탕처럼 그리면 됩니다. 대신 옅게. 자, 솜사탕도 얘네들이 점점 작아지겠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안 들어가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실제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괜찮아요. 자신감을 갖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이 있네요. 산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벚꽃나무 쪽에 있는 거는 좀 지워줍니다. 우리가 방향을 좀 잘 잡았기 때문에.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좀 크게 하나 그렸고, 땅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보다는 얇죠? 점점 가늘어진다. 가늘어지고 좁아지죠. 붙고요. 여기도 앞이 크고 여기는 얘가 좀 기울어졌어. 근데 나무가 겹쳐져 있으면 더 위로 올라가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죠. 보통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애들은 조금 어두운 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나무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풍경을 밑색을 한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색을 깔아봅시다. 그리고 보이는 거랑 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좀 밝으면서 옅은 느낌이 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막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탁해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색깔을 여러 개 섞을수록 좀 탁해집니다. 일단 사탕을 좀 나무를 그래도 조금은 피해서 칠해줍니다.
이게 끝까지 다 안 칠해도 됩니다. 한 색깔로 다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짙은 느낌이 나니까 짙은 거를 하지만 더 물을 많이 타고 갈색을 조금만 섞어주세요. 그러면 좀 채도가 낮아지고 물을 좀 섞어서 뒤에를 칠해주는데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남겨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벚꽃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는 수채화에서는 검은색을 안 쓰거든요. 아주 필요할 때만 쓰고 보통은 회색을 만들어서 쓰는데 보라색이랑 초록색을 좀 섞어 보겠습니다. 약간 남색빛 도는 일단 노란색 약간 섞어주면 돼요. 지금 이대로 해볼게요. 자, 노란색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노란색 자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벚꽃을 먼저 색칠해 줄게요. 벚꽃은 붉은색을 물을 많이 해서 느낌을 내주겠습니다. 흰색은 쓰지 말도록 합시다. 물을 많이 하면 돼요. 물을 많이. 너무 붉은색이네. 자, 물을 많이. 물감이 거의 없다시피. 자,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물이 좀 탁해서 그런가 물감이 좀 안 예쁘게 나왔는데 밑에 나무 가지 있는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자, 물이 계속 많으면 물 계속 섞어주세요. 자, 물을 많이 하니까 얘가 좀 구부러지는데 괜찮습니다. 여기에 그림자를 조금 넣어줄 겁니다. 그림자는 붉은색에다가 약간만 보랏빛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안 마르면 번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나무가 윗부분은 빛을 받아서 밝고 이렇게 중간중간에는 그림자가 져 있죠. 그리고 벚꽃은 좀 더 말려가지고 세밀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릴 동안 바깥 부분을 조금만 더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을 선생님이 안 했거든요. 하늘을 한번 해볼게요. 하늘도 하늘색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고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옅은 조그만한 걸로 손수로 이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노란 부분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 노란 부분. 자, 이제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 여기다가 벚꽃의 그림자를 조금 더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붓으로 붉은 것에다가 보라색
또 약간 섞어가지고 약간만 자기가 사진에서 봤을 때 큰 그림자 있는 부분을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면 물로 좀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부분은 거의 없다 보면 되겠다. 중간중간에도 다음에 얘도 조금 더 좀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자, 더 묘사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더 여러 번 해주면 됩니다. 중첩을 할 수 있어요, 수채화는. 자, 선생님은 바로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넣으면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여기서 고동색에다가 파란색을 조금 더 섞으면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색깔을 좀 더 많이 섞으세요. 너무 파란색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멀어질수록 좀 옅어져요. 그래서 물을 좀 섞을게요. 얇아지고 다음에 하고 여기만 있으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위에도 좀 그려줄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 좀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상해 보이니까요. 적당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을 할 건데 그림자를 좀 넣어주면 좀 더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그림자가 회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림자는 회색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약간 푸른색을 띄어요. 특히 풍경에서는. 그래서 약간 푸른색. 만들었던 색 중에서 조금 회색빛 나면서 푸르면은 그걸 쓰면 됩니다. 섞었던 것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물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를 지금 이쪽으로 빛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물이 많으면 물 닦아주고 여기까지 그림자가 그림자가 빛이 있는데 나오니까 중간중간 비어있어. 여기도 조금 더 느낌 살리고 싶으면 이런데 조금 더 그리고 빛은 참 다양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리려면은 얘를 좀 살짝만 말리고 무거운 책 밑에다가 놔두고 말리면은 좀 빳빳하게 말라요. 지금 그냥 그대로 하면 이렇게 막 말리거든요. 그러면은 안 예쁘니까 납작하게 해서 말리고요. 자, 오늘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크고 선명하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옅고 가늘게 보이는 이런 1점 투시를 잘 활용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요거를 잘 나타냈으면 색칠을 조금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꼭 사진 찍어서 올려주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그 작품은 선생님이 다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